여기 전투기보다 빠르게 나는 삶을 살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 민항사의 기장이었고 언제든 조국의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전쟁터에 자원할 준비까지 마쳤던 그녀는 단 한 번의 출장을 끝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방아쇠 대신 커피잔을 드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러시아 하늘의 베테랑, 전투기보다 빠르게 판단하는 그녀가 어떤 이유로 한국에 남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알리사 이바노바고 저는 러시아 항공사의 조종사예요. 저는 항상 비행을 좋아했었어요. 하늘은 항상 제게 집 같은 느낌이었고 어렸을 때 저는 세계를 탐험할 수 있도록 조종사가 되는 꿈을 꿨었습니다. 그날 모스크바의 창밖 풍경은 뭔가 달랐습니다.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공기 속에 감돌던 긴장감이었죠. 거리에는 새로 붙은 포스터들이 나부꼈고 뉴스에서는 연일 전면전 가능성을 떠들어댔습니다. 군부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사람들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예카테리나가 속삭이듯 말했죠. 알리사 들었어? 민간 조종사들 소집 시작됐대.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도 몰라.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미 각오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늘을 나는 건 제 모든 것이었지만 조국이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비행복을 벗고 전장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운명의 방향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조용하던 사무실에서 예상치 못한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이바노바 기장,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세요. 상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칼 MR. 정비인도 건이야. 직접 비행해서 점검하고 돌아와. 한국.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어로 업무는 가능했지만 한국은 전혀 모르는 세계였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한국어도 할 줄 모르고 뉴스로 듣던 전혀 다른 나라. 문화도 사람도 언어도. 러시아와는 너무도 다른 거의 별개의 행성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 그 낯선 땅을 향해 날아가야 하는 임무가 제게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하나요? 저는 속으론 조금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단 며칠이면 돼. 가서 항공기를 확인하고 돌아오면 돼. 간단한 일이야. 내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상사의 말에서 다른 의미가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저를 잠시 러시아 밖으로 보내려는 의도가 있는 걸까요? 민간 조종사들이 입대 소집되는 시점에 해외 임무라니.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을 전혀 못하는 낯선 곳에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잠시 긴장된 조국의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일지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에 가방을 쌌어요. 이상한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그 나라가 기술적으로 발달했다고만 들었었어요. 그래도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종복을 입고 한국으로 출발했답니다. 눈 덮인 러시아 상공을 지나며 낯선 한국에서 어떤 일이 기다릴지 계속 생각했죠.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의 긴장된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공항은 크지만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사람들은 차분하고 공손했어요. 마치 전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조직적인 표지판,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 그 안에서 저는 점점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지상 승무원들은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해줬고 저는 준호라는 정비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바노바 기장님. 그의 서툰 영어와 함께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러시아의 강한 커피와는 다르게 달콤하고 부드러웠죠. 비행기 점검은 빠르고 정확했고 한국의 질서정연함이 인상 깊었어요. 호텔로 향하면서 저는 이 임무가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제 시야를 넓혀주는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나라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제의 피곤함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저는 지금 새로운 나라, 한국에 와 있었고 모든 게 아직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내다보니 서울의 아침 거리가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작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 분주한 오토바이, 그리고 김밥을 포장해 나가는 아주머니까지 도시에는 활기가 가득했어요. 옛것과 새것이 묘하게 섞인 그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현대 도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아침 식사 후 어제 만났던 정비사 준호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죠. 기장님, 오늘은 조금 서울 구경 어떠세요? 낯선 곳이니까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보는 도시, 익숙하지 않은 문화 혼자보다는 함께 걷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았거든요. 호텔을 나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리에 아무 쓰레기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흔히 길가에 담배꽁초나 비닐 조각이 널려 있었지만 여기 서울은 보도부터 길모퉁이까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사람들이 많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러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준호 씨가 말했죠. 여기선 줄 서는 게 기본이에요. 특히 지하철에서는요. 정말이었어요. 승강장엔 사람들이 조용히 일렬로 서 있었고 열차가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후에야 타기 시작했어요. 모스크바에선 이런 풍경 보기 힘들어요. 솔직히 좀 놀랐어요. 제가 말하자 준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죠. 기장님, 놀라실 일 많을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은 전통 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을 따라 늘어선 가게들과 음식 냄새, 상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냄비 그야말로 감각이 다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준호 씨가 작은 포장마차 앞에서 멈췄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떡볶이예요. 맵지만 정말 맛있어요. 그는 종이컵에 떡볶이를 담아 조심스럽게 저에게 건넸고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뜨거웠지만 부드럽고 약간 달면서 매운 그 맛은 제가 지금껏 먹어본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제가 말하자 준호 씨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음식 빠져들기 시작하셨네요. 그 옆 가게에서는 김치를 보여주었어요. 이건 김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매일 먹는 반찬이에요. 처음엔 강한 냄새에 조금 놀랐지만 맛을 보니 생각보다 조화로웠고 입안에 남는 감칠맛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장을 걷는 동안 준호 씨는 음식뿐 아니라 전통 의상, 도자기, 그리고 할머니들이 앉아 직접 만드는 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기장님, 한국은 오래된 걸 소중히 여기면서도 빠르게 바뀌는 나라예요. 좀 독특하죠?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국은 한쪽에선 전통이 살아 숨쉬고 다른 쪽에선 미래가 움직이는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서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저는 점점 놀랐어요. 사람들이 서로의 공간을 배려하는 모습, 정돈된 거리, 조용한 지하철, 그리고 눈에 띄는 혼란이 없음. 이곳은 뭔가 달라요.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모두가 하나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협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공공장소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기대했던 혼란은 어디 있었지? 그 대신 제가 마주한 건 친절함, 배려, 정리된 질서였고 그 안에서 저는 점점 이 도시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았지만 이제는 왜 많은 이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 나라는 제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조금씩 친근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저는 마음속 깊이 오늘은 더 많이 이 도시를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자 준호 씨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장님,
오늘은 제가 서울 구경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준비되셨죠? 그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고, 당연하죠. 기대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죠. 저희는 첫 번째 장소로 경복궁을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웅장한 궁궐이 마치 산처럼 우뚝 서 있었거든요. 전통적인 곡선 지붕, 정교하게 칠해진 단청, 고요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14세기에 지어진 거라고요? 제가 감탄하듯 묻자 준호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선시대 궁궐이에요. 수백 년 동안 여러 전쟁과 세월을 견뎌낸 곳이죠. 지금도 복원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는 함께 궁궐 안을 걸었어요. 관광객들도 많았지만 모두 조용히 천천히 움직였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준호 씨가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장님, 어제보다 표정이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저는 고개를 돌려 웃었어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평화로운 곳에 있으니 저도 같이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경복궁을 둘러본 후에는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준호 씨가 말했죠. 여긴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리예요. 골목골목 다 매력 있답니다. 정말이었어요. 골목마다 알록달록한 종이등, 찻집, 수제 도자기 가게, 그림과 전통 가면이 진열된 상점들까지. 어제 갔던 전통 시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죠. 더 세련되면서도 여전히 따뜻했어요. 거리 한쪽에선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청년이 있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한복을 입은 커플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희는 작은 찻집에 들어갔어요. 내부는 조용하고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준호 씨가 차를 주문했고 잠시 후 전통닭이 세트에 담긴 따뜻한 녹차가 나왔죠.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할 때 이런 데서 차 마시면서 정리하곤 해요. 저는 찻잔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그 맛. 부드럽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 마시고 나니 속이 편안해졌고 숨도 한결 깊게 쉬어졌어요. 러시아에선 커피를 진하게 마시지만 이런 차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말하자 준호 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커피보다 차로 마음을 다스리는 걸 더 좋아해요. 특히 어르신들이요. 그 찻집 안에서 저는 문득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처음 가졌던 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러시아에서의 삶은 늘 급하게 돌아가고 뭔가를 끝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있었죠.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어딘가 마음속 여유를 간직하고 있는 듯 했어요. 거리를 걷든 차를 마시든 작은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잠깐 멈추고 숨을 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하루가 저물 즈음 저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볍고 따뜻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단지 높은 빌딩과 전자기기만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조용한 궁궐, 북적이는 인사동, 따뜻한 찻집 한켠에서 마신 녹차 한 잔까지 이 도시에는 과거와 현재, 빠름과 느림이 절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네요. 준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 마음에 드네요. 기장님도 이제 서울을 좀 아시게 된 것 같아요. 아직 배울 것도 느낄 것도 많았지만 그날만큼은 확신했어요. 이 도시는 제게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경험을 안겨주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서울을 둘러보고 호텔로 돌아오려던 참에 준호 씨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기장님, 오늘 저희 회사에서 회식이 있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가보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식이요? 한국 회사 문화라고 들은 적은 있는데 가보고 싶네요. 잘 오셨어요. 진짜 한국을 알려면 회식 문화를 알아야죠. 준호 씨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첫 한국식 회식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소박한 고깃집이었지만 안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고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기장님 여기요. 준호 씨가 테이블 하나를 가리켰고 우리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자리에는 이미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고 있었고
소주병이 몇 병씩 놓여 있었어요.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준호 씨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죠. 한국에서는 잔을 따라주고 받아야 해요. 그냥 마시면 안 돼요. 자, 제가 따라드릴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잔을 받았고 모두와 함께 건배를 외치며 첫 잔을 들이켰어요. 소주는 보드카보다는 훨씬 부드러웠지만 그 따뜻함이 묘하게 기분을 좋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주병은 점점 더 늘어났고 테이블마다 한 잔 더 하시죠. 라는 소리가 오갔어요. 준호 씨가 슬며시 제 귀에 대고 말했어요. 사실 저희 팀원들 기장님이 외국인이니까 소주 약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죠. 준호 씨, 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소주? 저희에겐 아침에 마시는 물 같은 거예요. 그 말이 전해진 건지 사람들은 점점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기장님, 괜찮으세요? 벌써 6잔 넘으셨어요. 진짜 러시아분 맞네. 얼굴이 하나도 안 빨개지시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자 누군가 말했어요. 진짜다 기장님, 우리 이겼어요. 우리 팀의 알코올 내성이 가장 센 분 등장. 그렇게 1차는 고깃집에서 마무리, 2차는 근처 노래방으로 옮겨졌어요. 저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준호 씨가 마이크를 잡고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죠. 한 직원이 기장님도 한 곡 하셔야죠. 라고 말하자 저는 주저하다가 러시아 유행곡 한 곡을 불렀어요. 곡이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외쳤죠. 우와, 이 노래 어디서 들어봤어요? 분위기 최고예요. 그리고 3차. 마지막은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라면과 오뎅을 먹는 자리였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라면을 호호 불며 먹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기장님, 오늘 우리 팀에서 제일 인기 많으셨어요. 사실 다들 외국인하고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해 본 게 처음이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런데요, 저도 한국에 오기 전엔 다들 차갑고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그 말에 준호 씨가 진지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기장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저희도 금방 가까워졌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자리가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어줘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술 기운은 거의 없었지만 마음이 훈훈하게 취한 느낌이었어요. 한국은 단지 음식과 전통, 도시의 모습만으로 기억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그들의 환한 웃음, 나를 기꺼이 환영해주던 눈빛, 따뜻하게 따라주던 소주 한 잔. 그게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앉아, 함께 잔을 채우는 그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자 저는 서울이 점점 덜 낯설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단지 비행기 점검을 위한 출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도시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죠. 거리, 사람들, 그리고 공기까지 그 안엔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계속 무거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전면전 이야기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뉴스 앱에서는 매일 군사동원, 외교 갈등, 긴급 발표가 쏟아졌고 친구들은 무겁고 짧은 메시지만 주고받고 있었어요. 서울의 햇살 속에서도 저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죠. 어디선가 자꾸 알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불안한 기분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어요. 어느 아침, 저는 혼자 호텔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나무 그늘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부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들 모두가 자기만의 속도로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러시아에서 온 제게는 이런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었어요. 전쟁 분위기 속에선 거리도 마음도 늘 긴장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긴 침묵이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준호 씨가 박물관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기장님, 오늘 시간 되시면 역사박물관 한번 가보실래요? 한국을 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좋죠. 박물관은 늘 조용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으니까요. 서울 역사박물관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전쟁과 식민지 시대를 지나온 한국의 기록들, 무너진 도시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사진, 그 속에 담긴 감정들. 한 전시실에서 멈춰 서 있었을 때 준호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많이 무너졌지만 항상 다시 세웠어요. 그게 한국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러시아도 지금 무너질까봐 두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더 와닿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곳에서 느끼고 있는 따뜻함은 단지 도시가 조용하고 예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는 상처를 껴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 배운 건 단지 문화나 예절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법이구나. 서울은 저에게 빠르게 사라지는 목적지가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 남는 질문을 주는 장소가 되었어요. 공원의 고요함, 박물관의 기록들, 사람들의 말없는 존중. 이 모든 게 전쟁 소식에 흔들리던 제 마음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믿어보기로 했어요. 언젠가 제 조국도 다시 고요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서울에서 배운 것을 꼭 기억하고 싶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 몰랐어요. 처음 도착했을 땐 단순히 비행기 점검 하나만 마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이 도시는 제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날 아침,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부드러운 주황빛을 들이우고 있었어요. 아래 거리에는 벌써부터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서울은 마치 고요한 듯 살아 숨쉬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이 도시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상하리만치 익숙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준호 씨와의 회식 자리였어요. 3번의 술자리를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대와 유쾌한 정을 느낄 수 있었죠. 어떤 동료는 술이 얼큰하게 오른 채로 이렇게 말했어요. 기장님, 여기서 그냥 일하세요. 저희랑 같이 일하면 재밌을걸요. 그땐 웃고 넘겼지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어요. 준호 씨가 퇴근 후 저를 집으로 초대한 날이었어요. 부모님이 러시아에서 온 손님을 한 번 뵙고 싶대요. 기장님 얘기를 자주 들으셨거든요. 그의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고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머니는 직접 김치를 꺼내오시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 아들보다 술도 잘 마신다면서요? 모두 웃었고 저도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다양한 반찬과 따뜻한 된장찌개가 놓였고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지만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의 식사는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서울은 제가 처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도시였어요. 조용한 공원, 질서정연한 거리,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박물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친절하고 겸손하며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뚜렷했어요. 하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러시아에선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고 동료 파일럿들 중 일부는 군에 소집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그런 상황에서 저 혼자 이곳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양심에 계속 물었어요. 저는 언제나 조국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울에 있는 동안 그 믿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며칠 전 제안했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났어요. 기장님, 한국의 항공정비나 시스템 쪽 기술 인력이 부족해요. 러시아에서 해오신 경력, 여기서도 충분히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정식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단 걸 저는 그의 눈을 보며 알 수 있었어요. 짐을 싸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단순히 어디에서 일할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에서 내가 평화롭게 숨 쉴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가까웠어요.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처음 서울에 왔던 날의 저와 지금의 저는 분명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은 단지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다시 나를 찾아가는 길이었고 다시 숨쉬게 해준 공간이었어요. 전화기를 들어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 씨, 저 결정했어요. 네.
저 여기 남을래요. 정말요? 잠깐의 정적 뒤에 준호 씨의 환한 웃음이 들렸어요. 기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결정은 쉬운 건 아니었지만 가장 나다운 결정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비행기 대신 서류를 준비했고 출국 대신 체류를 연장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야 할 이유도 있었지만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는 더 많았어요. 서울은 여전히 바쁘고 시끄럽지만 이제 그 속에서 저는 편안함을 느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도망이 아닌 선택으로 여기 남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 되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